3번, 2번에 3번까지는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 2번에 4번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저게 제일 어려운데 저거 증명 좀 한번 해볼게요. 문제 방정식을 풀거나 이 파트에서 증명을 하는 것의 일부분을 문제로 내면 약식 계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증명에 나와 있는 대로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증명해 보셔야 돼요. 뭐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NCR 이라는 녀석은 n-r팩 r팩분의 n팩입니다. 그 녀석은 오른쪽 보시면 바로 공식대로 쓸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뒤에 거, 앞에 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n-1 컨비네이션이란 r이라는 녀석은 누구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뒤에 거, 앞에 거.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n-1 컨비네이션 r-1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얘고요. 뒤에 거, 앞에 거. 얘네 둘을 더한 것이 얘랑 동일한이에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 한 번 더 써볼게요. n-r-1팩 r팩이죠. 뒤에 거는 r팩분의 n-1팩 더하기 얘입니다. n-r팩 r-1팩 n팩 n-1팩이네. 같음을 증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좌변과 우변에서 약분이 가능한 것들은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분자 보셔야 돼요. n팩, n-1팩, n-1팩. n팩은 1부터 n까지를 다 곱한 거고 n-1팩은 1부터 n-1까지 곱한 겁니다. 네, 다 날아가요. 그럼 여기는 n만 남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시 이해해 보세요. n-1팩이라는 건 1부터 n-1까지 다 곱한 거고 n팩이라는 건 1부터 n까지 곱한 거니까 얘로 나누면 n만 남겠지. 그래서 여긴 전부 다 1이 된 거예요. 분모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n-r팩 누군지는 모르겠어. 1부터 n-r까지 곱한 거야. 똑같아. 얘를 잘 보시면 1부터 n-1까지 곱한 게 아니라 1부터 n-1보다 하나 작은 놈까지 곱했다고요. 됐어요? 얘가 최소 공배수인 거야. 제일 작은 놈. 그럼 얘를 기준으로 나누면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다 날아갔을 거고 얘는 n-r만 남은 거죠.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사람? 똑바로 들어. 이해된 사람 손. 안 된 사람. 그러니까 n이네 r이네를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아까 위에서 생각한 걸 다시 보시라고. 1, 2, n까지 다 곱한 게 n팩이야. 그럼 n-1 팩토리얼이라는 녀석은 1, 2 해서 요거 바로 직전인 n-1까지만 곱한 거라고. 그럼 얘를 이걸로 나누면 여기까지는 공통이니까 다 죽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n만 남는 거 아니냐. 즉 n팩을 n-1팩으로 나누면 얘만 남는 거 아니냐. 문자에 속지 마. n-r팩이라는 녀석은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부터 n-r까지 다 곱한 놈이야. 그럼 n-r-1팩이라는 놈은 당연히 1부터 계속 곱해서 여기까지 n-r보다 하나 작은 놈까지 곱한 거니까 서로 나누면 그 제일 컸던 마지막 놈만 남는다는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이야. 그래서 n-1팩으로 양변을 나누면 n만 남고 자기 자신이었다는 얘기고 얘와 얘를 살펴보면 얘가 하나 적은 놈이니까
얘로 양변을 나누면 큰 놈 마지막 숫자만 남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마지막으로 R팩, R팩, R-1팩은 얘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안 써도 되겠죠. R-1팩으로 양변을 나누면 자기 자신이니까 다 죽었을 거고 제일 컸던 R들만 남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을 정리를 해보면 좌변입니다. 이거 두 개 곱한 게 분모야. 분자도 n이 있어요. 여기는 다 죽고 R분의 1만 남았어. 여기도 다 죽고 얘만 분모에 남았어. 자, 끝났죠? 좌변에 나와 있는 놈들을 통분을 하면 뭐 통분을 해도 되고 양변에 이걸 곱해도 되겠죠. 자, 좌변에 이걸 다 곱하면 n만 남고 우변에 분배를 해주면 R 약분되면서 n-r만 남고 여기다 이걸 곱해주면 n-r만 남으면서 약분되면서 r만 남았겠지. 네, n은 n이다. 끝났죠. 동일한 값이 맞다는 뜻이에요. 등호가 성립을 하니까. 자,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증명은 팩토리얼에서 작은 걸로 다 약분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식이 된다는 건데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식 자체가 저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잘 봐. n이야. n-1, n-1 하나 적은 놈들이야. 하나 적은 놈들. r이야. r과 자기보다 하나 적은 놈인데 잘 봐. 4C2는 3C로 갔었어야 돼. 하나 적은 놈들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R값을 승계한 놈과 하나 적은 놈이면 돼.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근데 나중에 고3 때 확통 배우시면 조금 더 파스칼 삼각형으로 좀 희한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더 보기 쉽긴 한데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는 법도 다 얘기했어. 용례를 써서 빨리 계산하는 법. 2143이야. 2132야. 얘는 하나밖에 없어. 그냥 3이야.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는 세 가지죠. 뭐 됐어. 무슨 얘기인지 만나봅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4, 3만 남아. 2를 곱하면 3, 2만 남아. 2를 곱하면 6이야. 12는 10이다. 끝. 됐어요. 계산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 6C3과 6C4를 더하면 7C4야. 아이씨, 7C4야. 얘를 갖고 얘를 맞추는 게 첫 번째야. 이걸 갖고 쪼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두 개로 나와 있는 컨비네이션을 하나로 바꾸는 게 용례야. 6하고 6을 더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올려야 돼. 그쵸? 둘 중에서는 큰 놈 번호를 가져가겠다는 뜻이야. 둘 중에서는 R과 R-1 중에서는 큰 놈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방식이 되게 쉬운 거야. 그러면 4C1과 4C2를 더하면 누구야? 5C2야. 4니까 하나 더 큰 놈이 나와야 되고 R은 반드시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얘네는 한 끗 차이로 이웃을 해야 돼. R과 R 플러스 R-1이니까 한 끗 차이로 이어져야 돼. 그 중에서 누굴 쓰겠다는 얘기? 큰 새끼를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 따로 합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데 한 방에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잘 봐. 지금부터 여기다가 어떤 미친놈이 5C3을 더해놨어.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 여기 얼마라고요? 5C2라고요. 5C3을 더하면 5니까 6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2랑 3을 더하면 2와 3 중에서 3이 큰 놈이니까 저거 한 방으로 이 세 개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됐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나씩 늘어나. 하나씩 늘어나. 근데 6C2도 하고 막 이래. 다 계산할 거냐고. 그쵸? 두 개씩 짧게 끊어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 결과로 가져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5C이지 얘랑 더하면 6C3이야. 6C3 더하기 6C는 7C가 돼야 되고 둘 중에 큰 놈이 3을 가져갔어야 된다고. 이런 식이야. 일단 이 증명도 중요한데 증명은 잘 안 나오는 학교도 많고 나오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그건 뭐 한번 해보는 거 정도면 되는데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 사용하는 거.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마지막입니다. 분할의 수라고 하는데 저런 이상한 제목을 달 필요는 없고 실제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자, 여기 보세요. 5명이 있어. 당연히 사람이면 당연히 서로 다른 거예요. A, B, C, D 5개가 있어요. 이걸 제가 2명, 1명의 3개의 조로 만들 거예요. 2명짜리 조, 2명짜리 조, 1명짜리 조로 조를 나눌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조들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은 제가 이름이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A조, B조, C조야. 됐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5명 중에 2명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갔어요. 10가지 경우란 얘기죠, 이거.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안 끝났어. 곱사건이야. 나머지 3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을 뽑아서 여기에 뭔가가 또 들어갈 거야. 3가지 경우야. 남은 1명 중에 1명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그러면 A라는 조에 사람 배치하는 경우가 10가지, B라는 조에 사람 배치하는 경우가 3가지, C라는 조에 사람 배치하는 경우가 1가지. 이걸 다 해야 내가 원하는 사건이 끝났다고. 이거 우리가 맨 처음에 뭐라고 불렀다? 곱사건이라고 불렀다. 다 곱해줘야 돼. 하나만 하면 안 돼. 이 3개의 사건을 다 일으켜야 돼. 30가지입니다. 즉, 이 5명을 이렇게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경우는 30가지인 거야. 조금 더 다른 예로 가져가 볼게요. 3명짜리 조가 있고 2명짜리 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쉬워. 5명 중에 3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여긴 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나머지 2명 중에 2명, 한 가지야, 한 가지. 자동으로 D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5명 중에 3명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머지 2명 여기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5C3을 계산할 거냐? 그래도 돼. 선생님이 얘기했죠. 5C2로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없다고. 10가지입니다. 이건 조의 이름이 있을 때야. 됐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조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조의 이름이 없어요. A조, B조, C조라는 이름이 없어. 그러면 여전히 30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게 맞을 것인가인데,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30가지보다 많을까 적을까 같을까? 무조건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왜 적은지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30가지의 경우에는 BD가 한 조, A가 한 조, C가 한 조인 경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조로 제가 A2를 뽑아요. 두 번째 조로 BD를 뽑아요. 세 번째로 C를 뽑아요. 이 경우도 이 30가지 안엔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아까는 조의 이름이 있었다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A조에 BD가 들어가요. 근데 이 경우에는 A조에 A2가 들어가요. 다른 경우예요. 나열을 했다는 뜻이야. 그치? 다른 경우야, 이건. 그래서 30가지가 다 인정받는 거야. 그런데 조의 이름이 없어. 누가 먼저인지 나중인지가 없어.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5명이 있는데 2명, 2명, 1명으로 쪼개래. 2명, 2명, 1명으로 쪼갰어. 근데 내가 이름을 부여한 거야. 이건 족밥조, 병신조, 천재조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냥 2명, 2명, 1명으로 쪼개. 그럼 이렇게 2명 쪼개나 이렇게 2명 쪼개나 뭔 차이야? 순서라는 게 없는데 나열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이 경우나 이 경우는 같은 경우니까 중복이야. 빼야 돼. 인정 못해. 말 그대로 조합과 나열의 차이인 거야. 그러면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얘는 혼자 있는 조니까 섞일 수가 없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 이 2개의 조가 똑같이 2명 2명짜리니까 쟤네들이 나열되는 방식만큼 중복이 발생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2명, 2명, 1명으로 저 5명을 나누는 경우에 조의 이름이 있었다면 30가지가 맞으나 이 2개 동일한 조가 나열되는 만큼을 다 카운트했기 때문에 조의 이름이 없다면 그 2개짜리 그 2조가 나뉘는 만큼이 중복이 먹혔다. 빼줘라. 없애줘라의 뜻이 돼요. 그게 저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해볼게. 6명이 있어요. 이걸 제가 3명, 2명, 1명의 조로 나누기만 할 거야. 조의 이름은 없어. 아니야, 있는 거야, 지금은. 왜? 3명짜리 조, 2명짜리 조, 1명짜리 조는 서로 순서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 이렇게 A, BD, A, BD로 다 카운트할 이유가 없어. 다 틀린 조니까. 인원이 틀려서. 그래서 자동으로 6명 중에 3명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2명 뽑고 1명 중에 1명 뽑으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자, 보세요. 이 케이스에 A, B, C, D, E, F 들어가 있을 겁니다. 또 나오나요? 또 나와요. 이런 케이스가 안 나와요, 이제는. 그쵸? 여긴 중복 카운트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조의 이름이 없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 제가 2명으로 뽑아볼게요. 2명으로. 6명 중에 2명을 뽑아요. 남은 4명 중에 2명을 뽑아요. 2명 중에 2명을 뽑아요. 이렇게만 계산하면 무슨 뜻이야? 됐죠? 이렇게만 계산하면 A조 따로, B조 따로, C조 따로 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다 인정해. 얘네들 조가 막 순서가 뒤바뀐 것도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겠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 A, B, C, D, E, F도 들어가도 되지만 E, F, A, B, C, D도 다른 경우라는 거야. 조 이름이 다르니까. 그걸 다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조의 이름이 없다면 이거 인정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동일했던 3개의 조가 나열되는 만큼이 다 들어가 있어. 그 조가 나열되는, 그 3개의 조가 나열되는 만큼을 죽여달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아까는 조가 동일한 게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으니까 얘네들 나열하는 만큼만 중복이 발생하는 거고, 동일한 인원수를 갖고 있는 조가 3개면 걔네들이 나열되는 만큼 중복이 들어갔다는 얘기.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7명이 있어. 제가 3, 3, 1로 나눠볼 거야. 3명, 3명, 1명으로 분할을 해볼 거야. 조 이름이 있다. A조, B조, C조. 라면 그 많은 경우 다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야. 다 인정해 줄게. 7명 중에 3명을 뽑아요. 남은 4명 중에 3명을 뽑아요. 이건 안 해도 돼요. 1명 중에 1명을 뽑아요. 그래서 A, B, C, D, E, F, G도 인정해 주지만 D, E, F, A, B, C, G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조 이름이 다르니까. 여기는 화장실 청소하는 조, 여기는 복도 청소하는 조, 이런 식이니까
조가 달라지면 다른 배치를 받은 거야. 그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조 이름이 없어. 그냥 3명, 3명, 1명으로 나누기만 한 거야. 그러면 이 2개의 조가 나열되는 만큼이 다 카운트가 된 거니까 그 2개의 조가 나열되는 만큼의 중복을 제거해 줘야 돼.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야. 생각해보면 엄청 시험엔 잘 나옵니다. 이해는 됐나요? 자, 인원수가 같은 것들에 나열이 들어가는데 조의 이름이 없다? 구분이 없다? 라고 하면 중복을 나눠주셔야 돼요. 다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자리만 바뀐 건 인정 못해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분배수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 나올 때마다 조금 해야 되는 건데 n묶음으로 분할하여 n명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수 이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줘볼게요. 이건 좀 말이 많아서 n묶음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n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는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